애프터 코로나의 새로운 뉴노멀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얘기할 때 비접촉, 언컨택트 경제가 커진다, 디지털 경제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느닷없이 한국형 뉴딜로 디지털 사회로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가 오랜 주저함 끝에 학생들을 교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학교를 개방을 했는데요.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제 학부가 아니라 대부분 MBA나 이런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나이들이 많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이제 주간 과정이 아니면 야간이나 주말에 공부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는 것 같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 사이버 대학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참 우리 학장님이나 교수들이 되게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 학교를 개방을 했는데요. 문제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들을래 학교 와서 들을래 이렇게다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학교에 오는 학생이 극도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걸 선호하는 현상을 보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 그 다음에 비접촉 경제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보스턴에 있는 터프스 대학교가 각 나라가 디지털화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를 많이 평가를 해서 내는데요.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왜 나라마다 재택근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다른가를 하면서 이 소위 이제 원격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는 디지털 웍에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차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로축은 갑자기 안 쓰던 사람이 많이 써도 안정되게 얼마나 디지털로 일하는 원격 재택근무를 또는 재택 원격에서의 금융, 학습, 일을 지탱하느냐. 그래서 이제 레질리언스, 얼마나 탄력성이 있냐.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몰려도 서비스가 잘 되느냐 하는 거고요. 세로 쪽은 이제 그런 수요가 늘든 줄든 어쨌든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소위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있냐. 그래서 로버스트니스 오브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해서 로우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에 제가 동그란 관심이 되는 세 나라 정도를 표시했는데요. 일본,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이탈리아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디지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 밑에 터키나 러시아는 유럽 국가가 아니고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워낙 낮으니까 북구 우리가 그냥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서방 유럽의 국가 중에는 이탈리아가 단연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 수준이 상당히 낮죠. 그런데 그리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많은 사람을 디지털 웍을 서포팅하는 네트워크는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는 갖춰져 있는 것으로 우리보다도 더 레질런스가 높은데 이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적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코너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물론 이제 앞서 있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쭉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이 우리에 비해서 디지털로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 이건 꼭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처져 있고 이런 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바이러스 대체가 초기에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하고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본의 바이러스 대처 능력이 한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처럼 재택근무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동료나 상사가 출근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피어 프레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고요.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배웠던 거죠. 옛날에 결제 받으려면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서부터 이사, 상무님, 사장님까지 계속 도장 찍는
일이 많은데 일본이 아직도 이런 도장을 요구하는, 그리고 공문서 하려면 항상 공문서에 관인이 찍혀야 되고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야 되고 뭐 이런 수작업 문서에다 도장 문화가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도 디지털 웍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전산실장 할 때 요즘 얘기하면 이메일로 전자결제하는 시스템을 당시에 개발을 했는데 일선 부서의 부서장들이 자기가 더 이상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반발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왼쪽부터 오른쪽 어느 위치에 찍느냐가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회사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고생해서 왔는가에 대한 자부심의 위치인데 그걸 네가 전산한다 그러면서 다 없애냐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디지털의 수용이 우리보다 훨씬 느리고 보수적인 사회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2015년이지만 전체 지급결제 중에서 전자결제로 하는 비중이 한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여기 비교 대상 중에 우리가 이미 90%가 89.1%인데 일본이 18.4%밖에 안 돼서 지금도 일본 여행 가시면 현금 가지고 비용을 대는, 저도 지난 구정 때 어머님 모시고 오키나와를 갔었는데 신용카드도 안 받는 음식점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같은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락아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 일본이 처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탈리아의 경제가 하는 것도 다른 많은 요인도 있지만 이탈리아가 그렇게 많은 감염자와 사고를 내는 원인 중에 하나도 디지털로 할 수 없는 사회 기반이 너무 약한 사회다, 이런 것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생각할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세로축은 어떤 직종의 평균 급여 임금이고요. 가로축은 그 직종 중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퍼센트, 일의 퍼센트가 얼마가 되느냐를 보시면요. 저기 보시면 법률 7번이 있는데 소득도 높고 집에서 재택근무해도 아무 변호사들은 문제가 없죠. 저처럼 선생들 하는 교육도 보시면 급여 수준은 낮지만 전체 교육에서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비중이 가장 큰 높은 직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산 3번, 그 다음에 회사의 매니저들 1번, 그 인원도 많고 여기 집에서 다 근무해도 되죠. 카톡으로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 당연히 집에서 도면 그리셔도 되고요. 금융도 집에서 해도 되고 생명과학 연구하고 이런 분들도 집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직종들이 지금 보시면 다 소위 디지털 경제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문 직업 또는 서비스업, 이런 지식 관련된 산업이죠. 반면에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18번 같은 것들이, 18번째가 뭐냐 하면은 농업, 어업, 뭐 수산업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이 의료 산업이죠. 환자 봐야 되고 이런 산업이고. 그러니까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산업들. 14번이 이제 빌딩 청소하는 산업이고요. 22번이 교통, 21번이 생산, 그렇습니다. 토목 이렇게. 그래서 직접 몸이 가서 움직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직종은, 그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런 직종들은 재택근무를 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득이 낮고 노동집약 서비스업 쪽은 재택근무가 어렵고 전문직이고 지식산업 쪽이고 소득이 높은 쪽이 재택근무가 크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택 격리 조치, 락아웃을 하면 어느 쪽이 경제적 타격이 크냐 하면 당연히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쪽, 저임금 쪽, 컨택을 해야 되는 쪽, 접촉을 해야 되는 산업 쪽에 근로자들이 피해가 월등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그런 어려운 일들, 서비스업에 유색인종이 많이 하고 백인이 덜 해서 세로축이 그 중에 백인의 비율이고 가로축이 이제 디지털 워크를 할 수 있는 비중인데, 당연히 보시면 비백인, 유색인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산업 쪽에 몰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인종 문제가 적지만 학력 이런 거로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택 격리 효과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락아웃, 격리 조치가 소득 및 빈부격차의 확대로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식당을 열어야 되고 영업을 하러 가야 되고 이런 건설 현장에 가야 되고 생산 현장에 가야 되는 분일수록 락아웃에서 오는 충격이 크다는 거고요. 이 락아웃 빈곤한 분들은 락아웃을 못 하고 뭐 미국에서 요새 이제 소위 고기 육류 가공업체들 쪽에서 많은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육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대 때 강제 생산 명령 내리는 걸 가지고 밋 프로세싱 퍼실리티에 공장들한테 생산을 강제로 하라 그러니까 막 울면서 거기서 막 감염되고 옆 사람 그러는데 나 죽으러 가냐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집에 여유가 있는 집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가 잠시 휴직을 하거나 집에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고학력 같으면 애들 학교 안 가는 거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집은 또 그게 안 되니까 자녀들이 수업에 참여 안 하고 게임만 하게 되고 뭐 중독에 빠지고 이러면서 자녀 교육과 정서 발달에서도 격차를 확대하는 교육적인 역효과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쭉 보면 우리 사회가 디지털 경제로 이전하는데 인프라를 잘 깔아놨다는 것도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어차피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경제의 지식산업의 이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그쪽에서 많이 만들면 과거처럼 길거리에서 보내고 회사 가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재미난 연구 제가 페이스북에도 안내를 했는데 금년 4월하고 지난 4월하고 일본에서 보니까 자살자가 한 20% 줄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이 직장 생활에서의 상명하복이나 이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그리고 과로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인데 가택 격리를 하고 락아웃을 하고 직장을 안 가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살률도 줄어드는 것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재택근무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필요해서 섞어서 쓰게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자기 성격에 따라서는 회사 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정서적인 복지에서도 훨씬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강이나 사회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는 데서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까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걸 비교적 잘 해온 사회다. 이런 것들을 터프스 대학의 이번 자료가 보여준다는 점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디지털 경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